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날 안녕하네. 저는 한대건이고요. 1회 경마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1회 경마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죠? 네, 지난주 일요일날은 메인 승부도 주정맞건 오전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가 더바가까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바가도 단통 주정맞건 네, 적중에 뭐 불을 뿜었죠. 배당은 뭐 썩 좋지 않았고 중간에 뭐 대상경주 25배 나왔네. 그거 좀 맞춰보고 어쨌든 나쁘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적중이 나와주면 여러분들도 신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하지도 않고 뭔가 좀 해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하루기도 했어요. 뭐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매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좀 제가 기복을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뭐 노력하는 놈한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실한 놈한테 당할 수 없듯이 꾸준히 파다 보면 그 결과가 조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주에 한대건 승부처에서 말다리가 똑 부러지면서 정말 답답한 경주가 한 게 있었죠. 금화표를 놓고 있는데 말다리가 똑 부러져요. 경주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그런 게 경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한대건이가 잘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짓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지불을 하면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상을 하는 게 제 본분인데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못 보든가 아니면 제가 놓쳤든가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솔직했나? 전 양아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고 한대건과 오랫동안 같이 하셨다면 한대건이가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몇 번 저랑 같이 안 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저한테 쌍욕하시고 가족 욕하시고 하시는데 안 들으셔도 돼요. 제 방송 안 보셔도 되고 제 거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못 믿는데 뭐하러 그렇게 신청을 해갖고 욕을 해야 되나? 내가 뭐 맞춰주면은 또 그거 찍소리 없이 들어가고 그런 분들은 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죽기 전까지 예상할 거거든요. 나이가 한 70 먹어도 예상할 생각이니까 사부작 그렇게 경마를 우리는 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잖아. 짧고 굵게 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가늘고 길게 살려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조금 망가지고 있죠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다이어트 했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가면서 담배도 열심히 피고 있고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좀 편하더라고. 내가 뭘 이게 목표가 이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안 하니까 삶은 편해요. 이게 뭐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요. 경마도 그렇습니다. 경마도 일요일 제가 경마를 매주 하면서 이번 주가 꼭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만 경마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또 하고 이번 주에 나왔던 마필들이 불과 3, 4주 만에 다시 경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복수하시면 됩니다. 한대건이 복수할 수 있도록 방송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경마고요. 승부처 공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안 했구나. 무통장 문자는 계좌번호가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새마을금고 나가고 있어요. 이거 잘 카메라로 찍어. 그걸 뭘 쓰고 있나? 참 답답하네. 카메라로 찍어갖고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무통장 입금하실 거면은 항상 좀 1경주 한 1시간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입금해 주시면 새벽에 하셔도 되고 새벽 2시에 하셔도 되고 3시에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금만 하시면 그리고 그 다음날 문자 하나 주시면 돼요. 내가 입금했다. 누구다. 그러면 제가 다 챙겨서 보내드리니까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 경주에 닥쳐서 하시면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핸드폰으로 결제하신 분들 많죠?
060 300에 7766 외우기 쉽죠? 300에 7766 060 300에 7766 거기 나오는 멘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음성정보는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음성정보 음성정보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출발할게요. 4599열 구경주가 더 박아고요. 부상경만 2경주와 3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골의 첫 치를 위터 국산 4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11경주입니다. 아마 스마트 아지엘이 이마필이 선행을 추가해 선행해줬고 선행을 가면 저뜨지 마시기 때문에 로마 타우러스도 공백 이후에 상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2번과 5번은 7번이 3위로 5번, 4번, 7번 경주리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티 5경주입니다. 아마 JS 군주가 벼뛸 말이에요. 기습발도 좋고 마티 능력도 되고요. 19번 글로벌 조이도 근데 능력 때문에 무시 못하니까 4번을 놓고 3번, 7번, 10번 10번 마 글로벌 조이와 4번 마 JS 경주리 10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9경주입니다. 아마 벨리키는 1000m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5번 러닝복스가 근성도 좋고 예전에 선행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행형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에요. 5번 놓고 4번 단통막건이고요. 4번 마 벨리퀸 두 마리의 종반 접전. 자, 서경마 1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눈에 보이는 뭐 총막감이 있죠. 8번마 제이스 캡틴. 이건 총막감이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어리버리 팔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방에 알아보니까 주행검사는 모래를 한번 의도적으로 맞춰보려고 따라갔었고 이게 순발력이 없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래 받으니까 풀빵인데 모래 안 맞추는 방식으로 경주를 운행하면 잘 뛸 거다 했는데 선행 갔어요. 이게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모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해요. 모래 안 맞고 뛰니까는 걸음도 보였었고요. 뭐 우승에 준하는 코차가 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준 기수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뭐 선행마가 딱 부러지기 없죠. 뭐 3번 빅리버 정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경합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제이스 캡틴이 모래를 어떻게든 외곽에서 안 맞고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여준 끝걸음이라고 한다면 우승이 어느 정도는 예견시 되고요. 빅리버도 의외로 괜찮았어요. 저는 뭐 이거 별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검사 모습 보고 나서 이 서인석 쪽에서는 이렇게 19조 부산의 19조를 닮아가는 건가요? 주행검사는 이상하게 받고 실전에서는 갑자기 선행을 간다든가 괴력을 발휘하면서 신바디로 때려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도 맘먹고 한번 때려먹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잡힌 걸음인데 상대마들이 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비슷하게 탔죠. 경합을 하면서 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뎌진 것이었었고요. 그렇지 않았었다면 더 뛰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도 8번 JS 캡틴이 있으니까 어떻게 탈지는 모르겠지만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3번, 8번 이거 한 방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전혀 뭐 이상할 것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번 퓨처파이어는 주행검사 때도 중간에 붙었다가 또 밀리고 뭐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전도 비슷해요. 발주가 조금 늦었죠. 들리면서 늦바라고 호미권 전개했는데 의외로 직선에서 빠릿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구간만 뛰었지 끝까지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탄력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당시 이후에 장구를 바꾸죠. 혀끈도 차고 지금 눈 가면도 차고 원래는 망상 눈 가면을 했다가 장구를 바꾸면서 자꾸 머리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망은 러시저리 캡틴은 데뷔 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채찍 반응이 괜찮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데뷔전 때는 늘어져 버리니까 거리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뭐 채찍을 댈 만한 이유가 없죠. 박아름 기수가. 그거 뭐 열심히 해서 걸음뽀록 날 일도 없고 그래서 전혀 의지 없이 데뷔전을 치렀다고 한다면 이번에 두 번째 경주기 때문에 한번 걸음을 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찍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보헤미안 뮤직은 지난번에 팔릴 때도 제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월 20일 날 주행검사 볼 때 모습을 보면 선두권에 가담을 하죠. 선행 비슷하게 타는데 당시에 발주가 14초 0이 나왔어요. 요즘 이 국산 6등급의 하이군 마필들의 발주 능력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13초에서 13초 5. 그 사이에 발주하는 마필들이 선행을 거의 가는데 당연히 선행을 못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좀 무기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당판에서는 상당히 팔리더라고. 결국은 깨지면서 저희들한테는 기쁨을 줬고요.
당시에 이건 비하인드도 있죠. 이마피를 끌고 나오다가 그 마사에서 주먹으로 때렸다고 관리원이 벌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마도에서 관리원이 때려갖고 벌금 100만 원 받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말을 안 듣는 거지, 보헤미안 뮤직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는 애들 그렇잖아. 애들 그러면 맨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말로 하지 왜 때려 그러는데 말로 하다 안 되면 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보헤미안 뮤직이 사람처럼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새끼인데. 근데 뭐 열받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뭐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재수없게 걸린 거죠. 맞아서 안 떴나? 주먹을 맞았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역시나 모래를 맞으면 아직까지는 걸음의 신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어렵지 않나. 한두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헤미안 뮤직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시우마 짱돌은 괜찮았죠. 주행건설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선두권 가담도 되고 여러 건 없는 모습인데 끝걸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편성이 좀 약하면은 견적이 있다 했는데 조금 강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경마가 뭐 눈에 본 대로 들어옵니까?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피들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 7번, 12번까지. 뭐 3번, 8번은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뭐 경마가 절대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마리 나피들은 변수.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번, 7번, 12번을 한번 엮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컵빛 종합지를 보면은 비슷하죠. 네. 일본가 테라스피드를 지금 많이 이거 뭐 어차피 생각 몇 개 없으니까 좀 잡아놨는데 이게 이 김덕현 기술을 만나보면 이 요배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허리 쪽이 안 좋으니까 이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허리가 안 좋으면 발주도 안 좋아지고 지세가 안 좋아지면 탄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속이 솔직히 매력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헤미안 뮤직을 잡는 병신들은 도대체 누굴까? 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제 판단이니까 이 사람들 판단이고 제 판단이니까 8번 3번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고요. 3번과 8번 8번과 3번 그리고 뭐 짱돌 그리고 럭셔리 캡틴 퓨처 파이어 이런 나피들을 변수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나피들이 출전했는데 강력한 충마가 있죠. 뭐 할라 블러스 얘를 이길 만한 사이즈가 없습니다. 편성 기가 막히게 올랐어요. 또 김효정 기수 또 1승 한번 추가하겠네요. 네. 이거는 강추 순발력도 있고요. 강단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워낙에 다른 마필 라우라이와 라이트맨이 잘 뛰었기 때문에 할라블러스이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는 잘 뛰었어요. 1300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체 편성이라 한다면 선행으로 한 바퀴 그냥 잡아 돌릴 것이 뻔합니다. 쌍승식도 그냥 맞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정성 홀리데이가 지난번에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근데 뭐 좋은 건 아니었었고 4번만 야오 MJ 캣도 나아지고 있고 고마 잭스카는 매번 말 상태는 좋은데 이게 지구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순발력도 있어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데 7번이 앞에 가면은 9번이 따라가는 선입권이 따라가는 그림이 자명히 그려집니다. 근데 항상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는데 마방에서는 기술을 교체했죠. 김용건 기술을 교체하면서 쥐어 짜보겠다는 의지도 보여지고 또 올라오는 마필이 원체 느리니까 이게 버텨도 이번에는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8년은 인기권이긴 한데 지구력은 없어요. 하지만 버텨도 할 말은 없다. 10번만 대군옥은 지난번에 저희 한구라 했죠. 마하선대의 대군옥으로 들어오면서 한구라 했었는데 느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워낙에 개편성이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지 대군옥도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항상. 하지만 뭐 어차피 7번 서 있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주력마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종합주는 아직 다 안 올려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게 잡혔던 것 같네요. 근데 대군옥이나 정성홀리데이 다 비슷하게 잡혔는데 잭스칸이 이번에 멤버 지구록이 없었지만 대군옥이나 정성홀리데이가 느리니까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보시고 배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때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배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어마무시와 문학 리워드가 같이 출전을 했어요. 이번만 어마무시는 워낙에 게이트 이탈이 빠르니까 선행 간다고 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1300을 나온지 모르겠다. 그러면 1000m면 나은데 굳이 1300을 나와서 삽질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삽질했죠. 근데 당시에는 문학 리워드가 발주가 느리지 않으니까 갖다 붙여놓고 계속 비볐죠. 어마무시에게 체력이 당연히 소진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 걸음이 안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엔 1000m예요. 똑같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뭐 2번이 나가면 3번 문학 리워드가 또 가서 물고 가서 또 다시 압박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지만, 당시에는 1300, 이번엔 1000m니까 어마무시가 버틴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이 있을 건 없고요. 문학 리워드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성장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3번 문학킹이 매번 아쉽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순위권으로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 끝걸음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뭐 2번, 3번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겠지만 그 안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된 마필이 3번 문학킹이기 때문에, 문학킹이라는 마필이 처음으로 한번 이번 경주에 선전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너크라우는 선행을 가야지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2번이 원체 빠르니까 5번이 선행 갈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6번 브레이브킨이죠. 선행 1변도에 가까운 마필이에요. 자, 2번, 3번이 2번이 치고 나가면 3번이 조금 더 올릴 거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 브레이브킨도 그걸 넘어서려고 선행을 할 겁니다. 전형적인 선행형이고요. 선행을 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뛸지 몰라요. 또 이 마필은 선행을 갔었어도 약간 지구력 부족 현상을 사실 보였습니다. 뭐 지난번에 춘산이 못 잡은 건 좀 아쉬운데 그렇게 여력이 많았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억지로 간다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체력 소진이 있고, 또 이번만 어마무시 때문에 선행을 나설 만한 여지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만 브레이브킨은 인기화하긴 하지만 이건 지우고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S삭스는 더 띄워줄 가락구가 있다고 데뷔전에서 조교사가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풀빵이죠. 모래 맞고 뛰니까 완전 개풀빵이에요. 걸음도 안 나오고 뭔가 이 양반이 능력이 있나? 이거 자체를 의심하게 했었는데, 강한민족에서는 9월 21일 경주 이에 마필을 놀리죠. 그래서 컨디션 보완을 했고 앞으로 띄워줄 마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마필들은 거의 다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과연 쉬었던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레이스가 선두권이 빠르니까 그 기회를 한번 넘볼 수 있지 않나. 구원마 샤크짱도 나아지고 있어요. 뭐 늦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번에 선두권에 물고 가면서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었기 때문에 선두권에 싸울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2번, 3번, 4번, 6번이 다 빠르니까 이 마필들이 경합으로 무너진다면은 9번 같은 마필이 원래벌레 올라오다가 한 번을 쓸 여지도 있고, 별날 신사도 뛴다고 하더니 뭐 개풀빵이고 저래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이나 4번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하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뭐 7번이나 9번도 반드시 챙겨 가셔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브레이브키는 다 지우고 싶어요. 이거 뭐 상당한 인기만데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마무시되니까 문학 이워드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브킨이 깨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두 마리의 마필들, 어떤 마필을 현장에서 충마해 놓을지 몰라요. 하지만 한동건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현장에서 한 방에 주력 막권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4경주고요. 열두 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일단은 3번 차리스타일, DK 퍼미르,
마보스, 멋진 왕자, 무라키 뭐 이런 마필들이 도전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1위 마필이 있죠. 엄청난 걸음을 보였다고 인기 1위 마필을 팔릴 여지가 있는데 제가 만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마필이 이번 경기에 불안해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뛴 걸음을 보여서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교를 마치고 온 사람의 얘기를 비우자면 지금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인기 1위를 놓고 그 마필을 제껴놓고 아니면 버리든가 아니면 뒤로 돌려놓든가 이렇게 하면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한대관의 승부처입니다. 자, 배팅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생겼죠. 인기 1위마가 내용이 좋지 않고 마필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걔들은 배당판에서 많이 팔리지만 우리들은 그 마필을 빼고 공략할 수 있다. 이 메리트를 가지고 한대관 이어지는 승부처 4경주 역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승부처고요.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석으로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5경주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상황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상황을 낼까. 솔직히 이번 5경주까지 3, 4, 5경주를 다이렉트로 적중을 한다면 오늘 하루 경마 접어도 돼요. 네, 오늘 하루 그냥 조기 퇴근하시고 더바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들의 호주머니는 이미 배가 터져 있을 거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 있죠. 꼬꼬마 레이디, 뭐 마네 하나, 서던맨, 그리고 뭐 호남대로도 좀 팔릴 것 같고 다른 마필들은 뭐 있나요? 소아라 여장군도 나와줬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야, 이거 어떤 말을 믿어? 이거 뭐 똥말 경주 아니야? 도대체 대건이는 뭘 갖고 승부한다는 거야? 이런 의심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주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능력도 없고 능력 없는 마필들 모아놓고 지들끼리 상금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편성인데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안에서.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충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충마를 세울 수 있는 한대건만의 쌍축이 있어요. 쌍축. 뭐야 이거? 쌍축. 이 부진마 경주는 충마 하나만 확실하면 배당을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고만고만하게 팔리고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축이 없는 경주죠. 하지만 이런 축이 없는 경주에 한대건은 충마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승부를 안 할래요. 아시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당연히 공략해 봐야죠. 당연히 승부해 봐야죠. 우리가 돈 먹을 수 있는데 왜 승부 안 합니까? 3, 4, 5경주 연타석으로 욕을 한번 쳐먹든가 아니면 칭찬 한번 듣든가 한대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3연타 3연타 승부경주로 5경주까지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마 6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것도 사실 승부하고 싶었는데 이것까지는 부담되더라고.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죠. 네. 스트롱킨, 싱글온 타임, 그리고 스트레토. 이 네치케이티 세 마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트롱킨은 따라가는 전개가 되죠. 승급했던 지난번 경주 역시나 이걸 놓고 공략을 적중을 했는데 굉장히 근성 있게 뛰는 것 같아요. 다부진 느낌도 있고요. 3번만 싱글온 타임은 혈통상으로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1300m 나와서 컨디션도 베스트 아니었었는데 끝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뭐 1700은 아니에요. 1700 나가 보니까 이게 뭐 내가 뛸 거리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개퍼졌고요. 1300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3번 스트레토는 워낙에 상대가 강했죠. 롤러브레이드 최강팀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는데 발주기 이탈이 빨라요.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아서 뭐 현장에서는 4번이 뭐 충마를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정도의 능력은 있죠. 일반 경주에서는 강당이 있는 마필이에요. 갤럭시 피스는 공백기는 있지만 마필 산타는 크게 이상 없다고 하고요. 럭키 법전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면서 선전했는데 이게 단순한 선행형이 아니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고.
비사이는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고마 싱싱상수도 올라오는 꽃걸음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변수지 자력으로 입상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세 마리 4번에 2번 뭐 이런 막권이 최저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요. 뭐 3번이 거기서 고춧가루 치겠죠. 3번, 7번, 뭐 9번 이런 마필들이. 근데 저는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스트레토가 선행을 가서 1순위 할 때의 끝걸음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뒷심이 이렇게 좋았던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 마필이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굳이 선행을 간다고 해서 4번을 놓고 할 게 아니라 저는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합질 한번 볼까요? 비루투스가 많이 잡혔네요. 일단 1번 비루투스는 이게 지금 예상가가 많이 안 잡았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뭐 택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4번이 압도적으로 팔릴 겁니다. 이거는 건필 예상지 잡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습니다. 몇 명 안 잡았는데 전부 다 예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잡나 봐. 진짜 예상가들은 다 늦게 올리나 봐, 예상을. 이게 당황스럽네. 1번 비루투스는 안 되죠. 이게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1순을 했는데 정말 약체 편성에서 뛴 걸음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잡힐 이유도 없어요, 사실. 아씨, 갑자기 조합 좀 보니까 헷갈려버리네. 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의미 없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2번과 4번 그 중에서 충분히 잡는데 한 대거는 2번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뭐냐 저 너치가. 쓰레기다 진짜. 갑자기 종합질을 보고 싶지 않아진다. 뒷지경주는 종합질 안 보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마 7경주고요. 12마리 앞이 출전했는데 이것도 우열이 좀 드러났죠. 레전드 스톰은 센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지난번에 대상경주에서 선행을 못 가니까 선행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못 뛰었는데 선행 가면 한 바퀴 그냥 잡아 돌립니다. 능력 있는 말이에요. 축이고요. 황금에도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전개 자체가 워낙에 좋죠. 순발력을 발휘해서 뭐 낙파에 딱 한 발 이렇게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4번, 5번이 가장 유력한 막권이라고 보고 이번 금화키트는 데뷔전에서 선행 나가니까는 잘 뛰었어요. 근데 뭐 4번이 원체 빠르니까 선행 가기는 물 건너갔고요. 이제 모래를 맞고서 얼마큼 뛸 수 있냐가 문제인 것 같고 패밀리 파크는 똥말이고요. 버리시면 될 것 같고 10번 캠프 터치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참 답답하네요. 대신 카누도 기술을 바꿨는데 혼조나 중에 한 발을 쓴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번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이 기본 막권. 2번 막 금화키터는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고 선행은 못 가니까. 3번은 똥이고요. 그리고 뭐 10번, 뭐 11번 이런 것들은 배당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5번 한 번으로 끝났어요. 이건. 금화키트는 무슨 데뷔전 모습 보면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닌데 이게 선행이 물 건너가서 현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보고 난 다음에 최종 예상해 볼게요. 자, 성형은 8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 이거는 도찐개찐이죠. 뭐 딱 부러지는 뭐 능력마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주의 조건은 이번에 킹스 캐리지가 가장 나은데 이게 선행을 가도 자꾸 덜미가 잡히니까 정말 깝깝하네요.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 경주의 조건은 괜찮고요. 함양산성도 선유권에 가담해도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고 황금도야지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휴양을 갔다 와서 마필이 끄는지 자꾸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졸전을 치르는데 그냥 참고 딱 한 발을 쓰면 추입이 되는 마필인데 왜 이현종 기수가 이렇게 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타봤으니까 어떻게 탈지 결정하겠죠. 이전의 경주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실용은 백색 강체는 거세한 이후에 나아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난번에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딱 그만큼인 것 같아요. 억지로 뛰는 느낌? 쥐어짜면은 시모 금화시 프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모마 킹스 캐리지가 조건상으로는 뭐 선행도 갈 수 있고 나은 모습을 보이는데
금화스 프림이 지난번 경주 때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보여주는 거 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당시에 송대철 기수였고요. 이번에도 뭐 2번이 가든 6번이 가든 선행을 갈 여지가 높지만 이 마필들이 결선 전방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따라가다 한 발을 쓰는 12번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제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12번이고요. 웬만하면 12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다 어퍼치 몇이나 똑같습니다. 2, 6, 8, 11 다 똑같고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나 확인한 다음에 이게 배당이 은근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막감으로 금화시 프림의 한 발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안에 더바감의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에 가장 큰 배팅을 해야 되는 가장 한대건이가 자신하는 경주. 한동안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골의 첫 7위 국산 4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11경주입니다. 아마 스마트 아젤이 이마필이 선행을 추가해서 선행이 됐고 선행을 가면 저쪽에 맞기 때문에 로마 타우러스도 공백 이후에 상황을 했기 때문에 4번 놓고 2번과 5번은 7번이 3위로 5번, 4번, 7번. 경주리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티 5경주입니다. 아마 JS 군주가 버틸 말이에요. 기습발도 좋고 마티 능력도 되고요. 지금 뭐 글로벌 조이도 능력 때문에 무시못 했다. 4번을 놓고 3번, 7번, 10번 10번 나 글로벌 조이와 4번 나 JS 경주리 10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9경주입니다. 아마 벨리키는 1000m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5번 러닝복스가 근성도 좋고 예전에 선행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선행형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마필이에요. 5번 놓고 4번 단통 막건이고 4번 나 벨리퀸 두 마리의 종반 접전. 자, 한동안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사연이 있었던 남촌데이 참 아깝죠. 한동안에 메인 승부처였는데 일본 초등보배를 놓고 남촌데이를 공략을 했는데 남촌데이가 인기 8위였어요. 2배당도 한 50배? 60배가 나갔었는데 아니 초등보배가 인기 1위가 부러지면서 인기 2위랑 들어와서 72배가 터졌죠. 7번을 놓고 할까 했는데 뭐 한순간의 선택이 반마신으로 깨지면서 아쉽게 고배당을 놓쳤습니다. 인기 8위 같은 거 인기 8위마를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상가가 내용이 없으면 추천을 못하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정말 노려봤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죠. 이제 인기마죠. 메리트도 없고 또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선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남촌대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 비상등이 단독 선행인데 제가 이마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m까지는 호흡이 되는 마필이지만 1300m에서의 호흡은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늘어난 300m의 거리를 선행은 가겠지만 이게 낚아낼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배당판에 인기 마필이긴 하겠지만 결코 이 마필이 쉽게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는 마필이 많아요. 브레이킨, 헤들맨, 정조의 꿈, 원더풀 마리아는 똥이고요. 뭐 스트롱 벌처, 프라이빗맨 뭐 이런 마필. 정문 서미트는 또 팔리겠죠. 하지만 뭐 비상등이 원체 빠르니까 선행도 못 간다면은 정문 서미트가 어떠한 전개를 할까 좀 고민이 돼서 조금 의심이 됩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그게 폭발적인 마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고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둔 요 마필 안에서 한대가는 충마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주죠. 이렇게 선행마도 많고 추임마도 많고 올드코리아도 있고요. 이 마필들을 정리를 하지 못하면 결코 적중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수 얘기를 비르자면 정말 괴물같이 뛰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뛸 때 보면 괴물같이 뛴다. 당연히 축이겠죠. 자, 한대간에 그 괴물같이 뛰는 마필, 좋은 내용을 가진 마필은 어떤 마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승부입니까? 한대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죠. 혼전 양상이에요. 바닥 배당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먹을 거 있는 배당입니다. 구멍수 좀 넓혀 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게 있습니다. 자, 한대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형승망 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간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일반 파이트 투데이는 복병감이지 안전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항상 고만고만하게 뛰기 결정력이 없고요. 이번에 혁근을 빼면서 저는 혁근을 뺀 게 뭐 안 가려는 의도가 아닐까. 개인적인 그래요. 이게 지랄이거든요, 고개가. 근데 왜 혁근을 뺐는지 토니 쪽에서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환상스타 그렇고 되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한구라 했던 서울탱크 한구라 못했죠. 10번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서울탱크랑 한상스타의 한방막권을 공략을 했는데 그때 배당도 이게 한 20 몇 배 되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그랬는데 아쉽게요. 이것도 인기 6위였었는데 이걸 갖고 추천했다가 병신됐죠. 아 정말 짜증나요. 생각해보니까 서울탱크로 못 맞히니까 코린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제가 병신됐죠. 선행가 갖고 한 바퀴 도는 바람에 아 짜증이 확 밀려오네. 제왕의 벌 브리가디어 제네럴 뭐 이런 나피들을 보고 있습니다. 3번 스링스톰 팔리죠? 네, 안 되고요. 3번 에버드 챔프 팔리죠? 안 되고요. 파이트 투데이도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요 안에서 한 대건 마지막 메인 승부처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충막 가면 2번을 놓고 할 생각인데 현장에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2번 마필 환상스타 이 마필을 왜 제가 메인 승부처에 충마로 놓는지를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승부처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금은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프게 출전했고요. 뭐 변수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경주예요. 사실 경주. 일단은 8번 모르피스 이거 부담 종류가 왜 안 올라가죠? 지난번에 56kg였는데 또다시 56kg. 1400m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실버 다이아삭스도 부담력 올라갔죠. 58kg로 올라갔는데 블루치퍼이의 다이아삭스 코리안컵 입상을 하고 나서 1200m 우승할 줄 알았는데 3분의 4마시로 깨지죠. 그리고 부담량은 또 올라갔어요. 얘는 또 올렸어요. 부담량은. 모르핏은 안 올라가고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 마필이 뭐 다이아삭스가 더 세다고 봤나 보죠. 더 센 편성에 떴다 생각했나? 다 개편성인데 이거 한방 맞건이 한 3배? 2배? 이걸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부담량 올라갔으니까 뭐 다이아삭스가 깨질 거야. 뭐 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이즈로 본다면 이거 한방입니다. 유일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뭐 문학조이, 장산파워, 이스트 팔로스 뭐 이런 마필들인데 솔직히 메리트는 없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바나 찰리가 있구나. 하바나 찰리까지 이렇게 팔리고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거 한방인 것 같아요. 모르피스와 다이아삭스. 그래서 만약에 8번을 놓고 11번을 공략을 하게 되면 7번과 3번? 1번? 이런 마필들이 3복승식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 하바나 찰리도 경쟁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깨지는 모습을 보고 아직도 회복이 덜 됐어요. 이 마필.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1등급에 통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주 아니에요. 마지막 경주라고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8번, 11번이 과중량이니까 힘들 것이다. 언감생신이죠.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3복으로 차라리 공략하세요. 배당이 없으면 7번, 3번, 1번 3복 승승 막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는 대끼리로 끝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회 경만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승부처를 4, 5, 9, 1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 부산 2, 3인데 서울 경마 3경주도 역시나 승부처입니다. 3, 4, 5, 9, 10 9경주가 더 봐가 승부처가 좀 많네요. 한 대건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